입니다. 음소 켜주세요, 회장님. 예, 들리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산해변양 교수 중앙회 회장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에 위촉되신 대한민국 산해변양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에 맞이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 기관에 사명을 다하시는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동기인 지난 2011년에 찾아가는 종합 서비스를 계기로 해서 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현재 22년 10년 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촉 교수 1기에서 13기까지 약 2280여 명이 21년도까지 약 2000개의 기업과 약 600개의 기관에 찾아가는 맞춤 현장 기술 전수와 HRD 컨설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22년도 사업부터 참여하게 되시는 172명의 교수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 경기지사 관할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건기대 지회장님 그리고 이태덕 사무총장님께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의 발전을 위해 2022년도에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 확보와 숙련기술 장려법과 해촉에 대해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숙련기술 장려법과 지속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교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이민년에도 코로나19와 또 변종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독감, 소중한 생명을 도살하고 있는 건강관리에 철저를 다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및 내수 경제 위기에 정부는 철저한 대책과 범국민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는 바 우리 대한민국 산업연력 교수님들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과 기업, 현장에도 애로를 호소하는 고객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의 역량을 아주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일터 변화에 대한 교수님들의 지원에 심사숙고하시고 백개는 불의 일행이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시어 미래를 이끌어갈 학습자와 전수자 소통에 있어서 일터의 고객이 행복하게 성과로 이루어지는 기대를 하면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산업연장 교수님, 벌써 보름을 남겨둔 이민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이 대선의 지방자치단체와 또 선거가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향한 기관, 기업, 애로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전문가로 건강한 기업, 건강한 인재로 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NCS 기반 NQF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다양한 학습 제도를 도입하고 확충과 또 경쟁력 제고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기업과 기관 그리고 국민이 행복해하는 질 높은 고객 서비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 희망 전도사로 기업과 사람의 가치를 높여 교수님들이 수행한 성과에 국민이 감동해하는 사회를 이렇게 나가는 뜻깊은 이민이 되시길 빌며 교수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좋은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뜻깊은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회장님께서 그 산업연장 교수라는 그 위치를 만드신 산 증인이시고 지금 중앙회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우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잘 들리진 않겠지만 제스처라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은 우리 그 안내 말씀 드렸다시피 경남협의회 사무국장이신 강사회 교수님께서
NCS 활용과 NCS를 산업 현장 지원 사업에 산업 현장 교수 지원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상희 교수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면 공유하시죠? 예. 예, 됐습니다. 보입니다. 좀 크게 하셔가지고 잘 보이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예. 화면으로. 예, 반갑습니다. 올해 14기 그 산업인장 교수 선정되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가 할 강의는 NCS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실무 위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의 스텝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그 각 교수님들께서 그 앞으로 활동하실 때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만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NCS에 대한 실무를 어떻게 더 챙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주제인 그 교수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작성을 할 때 NCS 연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래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NCS 연계를 했을 때 저희 산업인장 교수 수행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게 그 우리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수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인장 교수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업 프로세스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활동 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술 전수 교육과 참여 사업은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기타 교육 사유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그 설문을 주셨습니다. 요 관련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2시간 내용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진입하신 교수님들이 뭐 처음 진입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선정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선정된 분 그 교수님들은 훨씬 저보다 아마 높은 전문가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함께 보는 관점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수 사이트 기업 활용을 간단하게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산업현장의 교수 활동을 하실 때 이 필수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점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홈페이지는 이번에 그 교수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꼭 그러니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채용 부분에 교수님들이 학교라든지 기업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실 때 채용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채용 정보라고 있습니다. 채용 정보는 교수님들이 사이트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용 공고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혹시나 학교 강의를 하신다면 이 채용 공고도 학생들한테 좀 전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기업별 분류 목록도 있습니다. 기업별 분류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유익 있게 보실 부분은 첨부 파일입니다. 직무 기술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NCS 기준할 때는 대부분이 지금 직무 기술서 위주로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해당되는 직무 기술서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NCS 기술 직무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NCS에서 제가 그 교수님들하고 함께 하는 방향에서 보면 자료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그 비중을 잡고 있는 기업 관련 컨설팅 부분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각 인적자원위원회에서 아마 기업 컨설팅 관련 그 협의회가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내년도에 여기 이게 올해 참여했던 업종들입니다. 업종들이고
유형들도 꽤 많습니다. 많고 업종도 많고 뭐 확장형, 기본 확장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현직 업무가 더 중요하시니까 혹시나 퇴직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재직임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기업 활용 컨설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볼 때 저는 그 개발 컨설팅이 상당히 저한테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자료실에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여기 컨설팅 자료도 있고 기업 활동 자료도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NCS 홈페이지가 빠르게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뒤에 제가 저희 사업을 할 때 NCS 홈페이지를 어떻게 인간돼서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부분이 그 HRD4U가 있습니다. HRD4U가 있는데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HRD4U는 여기도 필수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번에 산업인경교수 신청하실 때 공단 사업에 많이들 참여하셨을 겁니다. 공단 사업에 참여하실 때 이번에 신청하시면 대부분이 공단 사업에 신청을 하시니까 일단 실적을 공단에다가 요청한 경우도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 현재 사이트가 일단 보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공단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 저희가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능력개발 전문가 인력풀이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산업인력 교수로 선정되신 분들은 인력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여기 있는 능력개발 인력풀에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참여하시고 여기에 가시면 저희한테 이촉 이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촉 이력일 때 한 번 더 물어본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촉 이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올해 이제 그 우리 산업인력공단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제가 참여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제출을 할 때 굳이 공단에 전화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항에서 제가 바로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시면 올해 제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먼저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해서 제가 위치까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총 2페이지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촉 확인서 부분은 올해 이게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신 사업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셨다가 혹시나 여기 누락이 되셨으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추가를 해달라고 하면 다들 추가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산업인력공단 제가 업무 본 내용들은 여기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각 교수님들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CQNS입니다. CQNS는 아마 각 교수님들께서 많이들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CQNS는 저희가 가정형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일학생 병행 자기 관련 자료가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홍보자료실에 가보시면 가정형 평가하고 여기 보면 일학생 병행 자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평가 자기 가셔갖고 지금 제가 뒤에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일학습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나 또 개발 보고서 컨설팅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평가형에 있는 자격에 있는 이런 출제 기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화 공개 문제라든지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 수준이지만 사실은 자료실에 지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어도 2022년은 시행하는 가정평가 국가자격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도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학습 병행입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을 간단히 보시면 제가 컨설팅 나올 때 여기 있는 공개 문제 자료하고 교육 기준 자료를 여기 있는 그 2번에 해당되는 거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공개 문제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 정보통신을 보면 정보통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으로 요놈은 출력을 하고 이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필하고 지필 면접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필은 이론 시험이고 면접은 우리가 이 지필을 1시간 정도 치고 작업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이게 기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요 자료에 해당되는 것도 시큐넷이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이트는 PDMS입니다. 아마 이미 여기 일학습 관련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과정 개발을 참여하셨고 또 지금 참여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PDMS는 이 교수님들이 혹시나 여기 가입이 안 되셨으면 당연히 가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하나 가져 있습니다. 제가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과정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자료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저희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보고서 통합 검색이라는 부분들하고 과정 개발 관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PDMS에서는 자료실 가기 전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교수님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그 경총에 해당되는 과정 개발 보고서를 제가 개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 이 개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개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스템에 제출을 했는데, PDMS는 일학습 관련 모든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작성한 비공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보고서 작성할 때 대부분이 평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냈던 평가 문제가 이렇게 비공개는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 문제가. 그래서 이 평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평가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고,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제 권한을 가지 않고 그냥 가정개발로 간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못 찼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가정개발이나 그냥 개발로 가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면, 개발보고서 통합검색을 가면 각 교수님들이 앞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보면 아무래도 일학습 관련해서 푸른 개발도 하실 것 같고 컨설팅도 하실 텐데, 우선적으로 여기 개발 보고서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발 보고서 작성한 걸 간단하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경총 걸 한 거를 여기서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비공개로 받고 여기는 지금 제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 검색 권한은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 참고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개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여기는 공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개용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비공개 차이점이 뭐냐면, 공개용에는 여기 있는 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냥 제가 냈던 학과목에 따른 능력 단위, 수행 준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MS 활용을 하실 때 이게 개발 보고서 그다음에 또 과정 개발 보고서 두 종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 한번 볼까요? 자료실에 생각보다 좋은 자료가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DMS에 있는 자료실을 보면 일반 자료실하고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료실이 있는데, 이 자료실을 유의 있게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아마 현장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공단사업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을 학교 어떤 교과목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여기 있는 심사기준 자료실이나 심사위원 교육 자료가 꽤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0년, 21년 훈련, 현장훈련 및 내부평가 운영 예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부평가 관련해서 좋은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있는 걸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교육자료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현황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통계를 많이 보니까
여기 있는 통계를 많이 이용하셔서 아마 그 각 대학이라든지 폴리텍 대학 포함해서 각 그 지역 인자이에 강의를 하실 때 여기 있는 통계를 많이 이용하셔도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현재 올라 있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실천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좀 자료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기대는 제가 혹시나 지금 처음 하는 교수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일학습 병행 관련해서 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 비용이 지원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한기대 자료에 자료실에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훈련비 모의 계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훈련비 모의 계산비가 먼저 OJT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재직자, 그 다음에 기본 종명 카운트를 한 10명 정도를 한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산업형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훈련 시간을 OJT 한 400시간 정도를 하고, 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0명에 해당되는 비용 들어간 것도 이 사이트에서 나오니까 아마 각 교수님께서 여기 로그인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좀 활용하셔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많은 자료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큐넷은 제가 CQ넷하고 큐넷은 차이점 알지 않습니까? CQ넷은 과정형 평가하고 일학습 병행 평가 역시 과정형 평가에 우리가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정형 평가하고 일학습 평가는 CQ넷에 다 있고, 그리고 국가 자격은 큐넷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하고 직종이 좀 멀어져 있는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의뢰가 오면 큐넷에 있는 자료를 저는 많이 받아가는 편입니다. 큐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CQ넷 자료하고 연관을 해서 해주면 조금 더 알차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큐넷에 있는 자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진입하신 교수님 하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하신 교수님 기준으로 보면 각 지부지사에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가 산업인자 직무사업 할 때도 각 지부지사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어떤 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혹시나 모르신 분을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 기관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지부지사에는 모든 지부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홈페이지가 통일이 되기 때문에 모두 같은 형태로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조직 및 직원 안내 보시면 지급 능력 개발부터 이렇게 쭉 지역 일학습 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지부지사의 산업연수 교수 담당은 어느 부서에 있느냐면 여기에 직업 능력 개발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직원 연락처를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지부 연락처에 있는 우리 담당 있는 분들한테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전화에 저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각 필수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고 거기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자료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현재 4기하고 지금 12기로 수행 중인데 제 업무 비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여기 있는 스마트 공장 관리 시스템, 스마트 공장 관련입니다. 지금 저는 거의 스마트 공장에 지금 거의 올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 인력풀 등록하는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NCS 직무 표준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기업 맞춤형 채용 이직률 감소부터 임대 발굴 네 가지까지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NCS는 특정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화된 지식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업에 가든지 어느 훈련기관에 가든지 어느 심사를 가더라도 NCS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CS는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 해보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산업공단 이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이 당연히 저희 여기 공단 이제 공단 그니까 당연히 여기 이사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한 번 정도 살펴봐도 좋다 싶어서 제가 일단 신문에 있는 것을 일단 스크랩해 온 상황입니다. 크게 보시면 중소기업 관련하고 국가 기술 자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증사업과 일학습 배 이제 네 가지를 아마 기자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능력개발분하고 저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좀 보는 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것 같고 올해까지는 4차 산업혁명은 제조 분야니까 당연히 스마트 공장이 많이 지금 우선시되고 산업인장 교수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2014년 퇴직을 했는데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스마트 공장이 저희 어떤 굉장히 많은 직무 수행에 포함을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맞춰 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수 사이트에 가입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NCS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NCS만 얘기했지만 이미 NCS는 여기 품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는 보편화된 기술이 돼가면서 이제 품질이 돼가고 그 품질이 여기 보시면 HRD, NCS를 기준으로 했을 때 HRD나 HRM만 저희가 많이 지금은 이때까지 다루고 기업에다 컨설팅을 했었는데 이미 HR 관련해서 플랫폼까지 HRIS까지 일단 구축이 되면서 우리 활용하는 수준이 왔기 때문에 아마 특히 14기 신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NCS에 대한 어떤 내용은 조금 더 많이 일단 노력을 하셔도 아마 교수 지원 사업 할 때 또 각 교수님께서 이번에 신청하실 때 그 신청하신 목적에 많이 일단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정하신 분이라든지 신규로 신청하셨더라도 이미 아마 현직에서 많이 NCS 관련 사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살펴보면 NCS는 이제 산업인력공단 구조로 볼 때 여기 보시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이제 NCS를 관장하는 것 같고 저희 부서는 현재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공단 사업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NCS 기업 관련 컨설팅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NCS 관련 기업 컨설팅 부분은 여기 있는 NCS 활용 지원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NCS 미션과 비전 정도는 저희가 어떤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각 기업에 저희가 컨설팅이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파를 할 때 당연히 NCS에 대한 미션이나 비전을 저희가 알고 전달해야 되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발전해서 현재 2020년 현재 조금 전에 보셨던 저희가 NCS 기획부, 개발개선부, 활용지원부 등등 있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신규로 들어오신 특히 14기 교수님들이 이번에 진입 강도가 굉장히 힘든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출중하게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공단 사업에 많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아마 각 부서에서 이 명단을 만약 갖고 계시면 각 교수님들한테 연락이 가셨을 때 좀 활용하고자 전체 어떤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시리라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캡처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총 NCS가 1039개, 그러니까 2021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저는 2014년부터 NCS 사업을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불과 뭐 700개, 한 800개 정도 됐는데 빠르게 지금 많이 보완이 된 것 같고 같은 거라도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 개념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태도를 우리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NCS 추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컴피텐시입니다. 우리가 직무입니다. 직무. 우리가 직무를 기업에 가서 직무를 우리가 밝혀주는 게 굉장히 저희 컨설팅 업무의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는데 제가 뒤에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직무랑 역량을 저희가 알지 못하면 기업에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역량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직무 부분은 조금 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직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까 저기 NCS에서 홈페이지 가보시면 각 직종별로 직무 기술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 기술수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하신 자료를 가지고 NCS에 있는 대분류, 중분류를 해서 아마 그 자료를 이렇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NCS 수준 체계는 1수준에서 8수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현재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은 3, 4, 5수준 정도가 저희가 가장 많은 그 기업의 컨설팅도 하고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다음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6수준도 지금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기대에서 이미 여기 이번에 새로 선정되신 교수님들도 아마 6수준의 교육을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게 우리 대학,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석사 수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NCS는 여기 분류를 보면 대중소세가 됩니다. 대중소세가 되고 이 세 분류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하라고 했던 직무가 저희가 대부분이 세 분류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각 능력 단위 밑에는 능력 단위 밑에는 다시 능력 단위 그 요소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류로 따지면 대분류가 24개 정도는 이제 2014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지만 세분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세분류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1000개가 넘는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NCS 홈페이지로 지금 보시면 각 교수님들께서 아마 여기 있는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갖고 직종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현재 하고 있는 분야를 제걸 말씀드리면 경영회계 사무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건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제가 의료 코드의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기계에 보시면 11번에 스마트 공장이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 스마트 공장 쪽으로 많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 정보통신은 제 이제 전공이니까 같이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해당 분야에서 참고하실 게 여기 보시면 직업정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요 직업정보 검색도 우리가 NCS 홈페이지에 사용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저희가 NCS 그 대분류 기준을 보면 대중소세니까 세분류 기준이 저희가 직무라 말씀을 드렸고 직무 밑에 하위 능력 단위가 있고 능력 단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소나 직업 기초 능력으로 되어 있고 능력 단위는 수행 중구나 지식기술 태도로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보통 저희가 직무로 생각한다면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각 학교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하실 텐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S는 뭐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예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처음 하시는 그 교수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대분류의 공이니까 경영의 사무 같으면 여기 보면 능력 단위하고 수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능력 단위 정의로 되어 있지만 수행 중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지금 NCS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모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학습 모듈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학습 모듈 우리가 개발 개선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면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학습 모듈은 한 건당 보통 한 80페이지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교수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습 모듈을 이용을 하실 때 학습 모듈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필요 지식하고 수행 순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필요 지식은 이론입니다. 수행 순수는 이제 실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기업에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아마 각 교수님들께서 감독이라든지 기타 나가실 때 학습 모듈을 참고하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공개 문제 평가를 보여드렸는데 공개 문제 평가에 이론 부분은 필요 지식을 저희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수행 순수는
작업은 순서입니다. 작업형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모듈은 필요 지식하고 수행 순서로 나눠져 있고 아마 이미 학습 모듈을 이게 개발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개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갖고 앞으로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좋은 역량을 학습 모듈에 좀 담아서 우리 산업 현장에 좀 기여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실적도 올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CS 활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NC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정의 어떤 분야가 아니라 아마 NCS 활용은 이미 보편화된 어떤 우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은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NCS가 많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교육훈련기관도 있을 것이고 기업체도 이미 NC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 검증기관도 많이 하긴 하고 우리가 학습 근로자들도 꽤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니까 그 활용을 하고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통 학교에 특히 2년제나 폴리텍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폴리텍 교육과정 짠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부분이 그 우리가 폴리텍 기준을 할 때나 2년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훈련 분야에도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혹시나 연관이 되시면 아마 교육과정도 좀 이렇게 짜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을 하는 분야를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NCS 컨설팅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시면 국가 자격증도 지금 많이들 우리가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훈련 과정을 짜신다고 하면 총 교과 훈련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훈련 강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훈련 계획서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고 학습 안내서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지금 교과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S 전공 교과 그리고 비NCS 전공 교과를 나눠서 총 훈련 시간이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어떤 폼이 나오면 대부분이 폼에 맞춰서 아까 NCS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직무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많은 자료를 교수님들께서 찾아서 다운받아서 우리 산업 현장하고 맞춰서 교과목에 구성하는 걸 따라가고 아마 홍도가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훈련 과정 짜실 때 NCS에 있는 내용하고 NCS 훈련 교과의 명칭만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훈련 과정 짜실 때 그 양식을 받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학교에 그 양식이 나온 게 딱 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그 일학습 기준을 따졌을 때 일학습 병에 해당되는 훈련 개발 보고서보다 학교에서 우리가 훈련 과정 짜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수월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때 그 강의를 하면서 일단 훈련 과정을 짜기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마 지금 이번에 특히 14기 선정해 주신 교수님들 기준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참여하는 특히 산업형 교수님들이 전 과정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있는 자격이 있는 검정형 심사원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검정형하고 과정형하고 일학습 병행 세 개가 이제 특히 일학습 병행이 작년도에 이제 법적으로까지 다 이렇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예전에는 저희가 일학습 병행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아니라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용어는 일학습 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형, 가정평가형, 일학습 병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 잠깐 말씀 보였다시피 이미 저희가 가정평가로 이제 일부는 많이 옮겨가는 추세고 가정평가는 큰 범주고 그 안에 보시면 다시 일학습 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이 여기에 감독이라든지 가정 만드는데 그 다음에 그 교육도 하시고 특히 일학습은 오브젝트 강의 같은 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십사 하는 관점에서 제가 활용해 이어놓은 사항입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수준 체계가 있습니다. NCS 수준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보통은 3, 4, 5수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그 가정형 국가 자격 그 길라잡이라는 어떤 참고 자료를 보면 우리 산업공단에서 나왔던 사릉기사는 한 레벨 4 수준 정도로 이렇게 설정한 것 같고 기사는 레벨 5 수준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평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21년 기준을 보면 거의 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형 평가가. 그래서
여기 가정인평가 시행 종목은 아까 제가 그 CQNet에 들어가셔갖고 가정인평가 보면 이 모든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료를 다 여기 있는 뭐 건설안전산업기사하고 포함해서 다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정말 상세한 정보가 정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 많이 보강하신 분들 역시 13기까지 여의 사람의 교수님들이 가셔갖고 많은 작업을 하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전체 어떤 목록 수준에서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같이 보셨으면 아마 교수님들이 충분하게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학습병은 제가 뒤에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일학습병이 저희가 가장 많은 사업에 참여가 있고 저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학습병이 저희한테 많은 어떤 이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은 뭐 모를 수 없는 상황이고 보통 보면 OJT하고 오브젝트로 나눠지고 뭐 여기 보시면 재직자하고 재학생은 나눠지고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고 재학생은 도제 그 다음에 윤리테크 그 다음에 IPP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훈련과정 개발비나 훈련비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아까 제가 CQNet에 일학습병행 가시면 자료실에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특히 14기 교수님들은 뭐 지금 현재 역량으로 보셨을 때 많은 기관이나 많은 학교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 활용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같이 전달 교육을 하면 조금 더 현행 버전으로 정말 괜찮은 어떤 그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학습 근로자도 지금 너무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뭐 2000년만 현재 20년 기준 했을 때 97,000 기업 수가 보통 15,000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 바로온 일학습병을 제가 간시 한번 찾아봐서 캡처했는데 이게 뭐 작년 버전이긴 하지만 올해 버전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일학습병이 특별한 그게 아니라 이제 일성화, 기업에서도 일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업무 처리가 많이 증가가 됐고 재교육비가 절감이 됐고 뭐 학위 취업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일학습병이 저희 산업현장 교수 기준을 보면 굉장히 큰 저희 쪽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기업알 컨설팅이 아마 각 교수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적인 측면을 굳이 말씀드리면 셉니다. 이게 기업알 컨설팅이 저희 쪽에 비용이 좀 세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각 인적자원위원회에 이제 그러니까 많이 가입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면 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알 컨설팅 하실 때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보면 인적자원 개발 쪽으로 개발 보고서 위주로 나갔다면 지금은 점차 인사관리 쪽도 일단 들어가고 있고 또 플랫폼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무 사업 중에 그 SOGT라는 직무 그러니까 기업 맞춤형도 있는데 거기는 이미 HRP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NCS 기업알 컨설팅 기준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일단 저희가 보고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그 역량 모델링이 올해 하도였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할 때 샘플을 한번 제 걸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제가 오늘 사업에 관련된 거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기업 현장 컨설팅 기준만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 활용 컨설팅 보고서입니다. 저는 기본형 학장님도 하게 됐고 기본형도 했는데 제가 참여한 기관이 기계산업진흥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제 직종이 제 산업현장 직종이 정보통신인데 어떻게 기계산업진흥회의에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계산업진흥회뿐만 아니라
철강협회, 세라믹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뭐 부산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모든 부서의 일을 다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기반 컨설팅인데, 이 기반 컨설팅 할 때 저 전공과 관련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분석하고 역량 강화에 대한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좀 목차가 바뀌었는데 올해 목차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직무 분석 부분하고 역량 모델 부분이 올해 저희 하도였습니다. 하도였고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여기 역량 모델링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해서 이런 이제 보고서를 저희가 기업에 가서 직무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나중에 저희가 중간평가까지 다 받고 난 뒤에 저희가 최종 결과 보고서 통과를 하면 저희가 비용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사업 중에서 여기 있는 그 컨설팅 사업 중에서 그 기업발 컨설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교수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마 현직의 업무가 더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산업 현장 교수 되신 분들 기준으로 해보면 아마 그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니까 조금은 활동의 범위가 축소될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퇴직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 관련 컨설팅은 저희 쪽으로 볼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세니까 꼭 저는 참여를 좀 하십사 권유를 하고 싶고 기업 관련 컨설팅은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 네 번째 스텝에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준비할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NCS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NCS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우리가 NCS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미리 일단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까지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하실 때 너무 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관련 컨설팅이 뭐다 정도는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정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상세히 잘 되어 있고 요즘은 어떤 버전업이 너무 빨리 돼서 제가 못 따라할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까지 그리고 안내 운영기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운영기간 정보는 아직 어제 이제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됐을 거니까 아마 요에 있는 기관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판단하셔갖고 일단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인자이나 철강인자이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전자진흥위에 제가 열 때는 제 이력하고 NCS 컨설팅 이력을 제가 메일로 보내고 제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지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교수님들께서 먼저 설문했을 때 설문한 내용에 보시면 이제 여기 활동이나 그 다음에 자료나 또 어떻게 사업에 참여 이런 부분들은 아마 특히 지역에 있는 협의회에 가입하셔야 협의회에 가입하시면 아마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 같고 그럼에도 개인적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2년제 학교에 지금 외래 강의를 또 볼 때는 홈페이지를 보고 제로에 있는 분이 학과장이라 생각을 하고 제 이력을 이렇게 먼저 메일을 보내고 난 뒤에 면담을 하고 들어간 적도 있고 아마 다양하게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모든 이 사업에 참여할 기본은 아마 각 지역 협의회에 아마 요즘은 지역 협의회에서 특히 사무국에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각 교수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회에 들어가신 것 같고 많은 또 질문도 하시고 또 협의회마다의 어떤 그 좋은 자료나 이런 것도 좀 공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교수님들이 뭐 뜻하신 목적에 따라서 아마 정말로 풍부하게 아마 이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잠시 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토요일인데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뭐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신지
혹시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신지, 만약에 질문사항이 현재 뭐 없다고 하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교수님 그 질문 사항은 예, 전체적으로 강의 끝난 다음에 그 톡하고 채팅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음수고 해제하고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예, 잠깐 쉬고서 하죠. 강사님도 힘드신데. 그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광명인데요. 경기도 광명. 예, 지금 강의 듣다가 살짝 돌아보니까 아주 한방눈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눈에 아주 눈 좀 한번 식히시고 한 예, 10분 정도 쉬고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정신하고서 다시 시작하시죠. 예, 어떻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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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잠시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크게 한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일단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직무 수행 일정을 확인하고 지급 내용은 결과 보고서 작성 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 자료를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추가로 기업에 어떤 사항을 안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보통신 쪽이지만 제가 일단 스마트 공장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직무사업 일정표를 먼저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사업 일정표는 아마 신청하실 때 다들 작성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물론 중간중간에 강의는 했지만 기업에 가서 교육훈련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업 요구사항이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3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성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성과 보고서입니다. 이 제출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제출된 내용이고 기업 종구만 제외를 하고 또 이게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한 가지가 기업 보안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 부사장님에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최종 그 결과 제출한 걸 가지고 일단 저희 14기 교수님들하고 같이 한번 일단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더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신청 작성이 왼쪽에 있는 직무 일정표에 맞춰서 크게 4가지로 정도를 잡았습니다. 스마트홈 공장 관련해서 ICT 폰이 한 가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마트홈 공장 시스템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루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할 때 대부분이 유선이냐 무선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그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하는지 실무 위주로 전달 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해당 기업의 부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 팀장하고 담당 대리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지금처럼 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데 좀 어려웠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어떻게 정량적으로 일단 맞춰내기에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레벨은 이렇게 됐는데 이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되는 이 일정표랑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4가지 정도 제가 사업 목적을 할 때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할까를 처음에 기업이 요청이 왔을 때 기업에서 사전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W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15, 15에 11에 02에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정보통신 쪽이지만 그 기계라든지 기타 직무까지도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관에서 저한테 자격 정보를 요청할 때 대비해서 제가 지금 보건의료에 해당되는 개발 보고서 작성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보건의료 관련해서 병원에 제가 또 컨설팅으로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의료 코디 정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의료 코디 자격증을 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보통신도 이 분류가 많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방송정보도 있고 많은데 당연히 제가 그 스마트 공장 관련했을 때 CTM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I 관련해도 있기 때문에 저는 AI 관련해서도 지금 자격증을 2개 따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스마트 공장 쪽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그 15가 2개 들어갔습니다. 15가 대별로 따지면 기계 쪽입니다. 그리고 무선 쪽이니까 정보통신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제가 그 작성한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CS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활용하면 됩니다. 뭐 NCS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를 어떻게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있는 NCS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유익하기도 하고 기업에 갔을 때 만족도가 좀 좋게 나오기도 하는 분야 중에 한 가지가 각 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 잘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를 보시면 기계에 11번에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1개였는데 올해는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3개가 만들어졌는데 스마트 공장 운영 관리는 아직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설계 부분하고 설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 기업이 공사 설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설치에 들어가 보시면 세 분류에 아까 제가 세 분류는 직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하도가 2가지입니다. 직무랑 역량 강화. 그리고 역량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RD만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다뤘다고 하면 HRD, HRM까지 포함해서 또는 HR 플랫폼까지 지금 다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서 제가 세 분류의 스마트폰 시스템에 들어가셔 갖고 보시면 여기에 CTM 설치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했던 부분은 통신 네트워크 설립 부분하고 제조정보 CTM 설치 부분입니다. 통신 네트워크하고 제조정보 2개를 제가 컨셉을 잡았고 통신 네트워크 설립은 수준이 2수준입니다. 그리고 제조 네트워크 설립, 제조정보는 레벨 4입니다. 그리고 이력 미리 보기 이런 부분들은 다운로드 받는 거는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보시면 아직 학습 모드는 일단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것은 아마 해당되는 여기 특히 14기 교수님들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각 인자위에서 연락이 온다 하면 학습 모드를 어떤 개발 개선 같은 거 하려고 연락이 오시면 참여하셔서 아마 실적을 좀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미리 다운받은 걸 기जान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리 제가 여기 보시면 통신 네트워크 설치하고 재정보 시스템하고 무선행 구축 3개를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놓고 사전에 이 내용들은 제가 그 기업하고 먼저 사전 일정을 잡을 때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기업에 제공을 할 때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본을 해가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를 남들보다 조금 더 꼼꼼히 적는 그게 제가 그 이 산업 교수 산업 현장에서 저 나름의 제가 이때까지 조금 그 이렇게 번창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설계는 걸 어떻게 제가 연결을 했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과 보고서와 같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통신 네트워크 설치 쪽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레벨 2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레벨 2 수준에 해당되니까 물론 세 사람이 똑같이 하지만 레벨 2 수준에 맞춰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떤 걸 기업하고 좀 협의를 할 때 기업하고 협의를 하면서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제보해 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전체 넣은 요소 중에서 요 해당되는 수용 중구랑 요 해당되는 수행 중구랑 요거 해당되는 수행 중구를 제가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기업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의 필수 조건인 제조정보 시스템 설치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렇게 기업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계도 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스템 운영 방법하고 뭐 이런 부분도 일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된 스마트 공장을 제가 컨셉을 제가 작년에 올해 제가 직무 사업을 두 개를 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경남 지역이라 경남에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지역 중에서 인근 지역에 부산 지역 본부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제가 전체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ICT 쪽이기 때문에 그 관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 제가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 업무를 현장 심사나 뭐 그 코디네이터 또 역량 강화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어떤 실제적인 사례가 많아서 기업한테 전수를 하면 기업이 조금 더 현차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대부분이 흔쾌히 그렇게 나쁜 뭐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한 사항이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자료 작성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에 해당되는 걸 먼저 세 개를 잡았습니다. 세 개를 잡았고 정량기 성과하고 정성 성과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각 지역 협의회에 혹시 샘플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요청 드려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어떤 이 활동 내역들입니다. 활동 내역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 있는 이 책자나 이런 걸 제보내 줍니다. 제가 뭐 그 기업이 이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거하고 기업이 바라보는 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걸 바라보자는 입장에서 이런 걸 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수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하는데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는 ICT 분야 쪽에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면서 이제 이거 진행하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이런 경우에 뭐 케이스별 예시도 좀 전달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수준 진단표라는 것도 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모델도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제공을 했던 입장 같습니다. 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솔루션 쪽입니다. 솔루션 쪽이고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구축 실무 사례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고 여기는 이제 실습을 시킨 사항입니다. 왼쪽이 이제 팀장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담당 대리인데 여기는 아까 제가 교수 지원 사원 한 뒤에 추가로 이 친구는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담당 팀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경영 총무에 있는 그 팀장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번에 모두 통신 설비 관련되는 그 기능사를 다 땄다고 연락이 와서 추가로 가서 좀 동기부여도 하고 그 다음에 통신 설비 기능사 그 딸 때 그러니까 어떤 응시에서 합격을 할 때 실습을 배제한 이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추가로 제가 가서 또 이렇게 특히 부사장님이 많이 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가서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NCS 관련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저희가 성과 지표 항목입니다. 제가 너희 단위를 미리 다운받은 거 아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 단위 요소 위에 그 옆에 있는 수행 준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2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3명을 했습니다. 3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신청서상에 2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명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계속 그 1명 팀장이 들어오고 이제 부사님이 계속 참여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에 있는 통신 쪽이고 두 번째가 스마트 공장에 있는 정보 시스템 쪽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통신 쪽에 있는 이제 무선랜 쪽에 보통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할 때 통신 방식을 좀 있습니다. PLC라는 방식도 있고 이제 와이파이 뭐 그다음에 센스 기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무선 쪽은 와이파이가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무선랜 환경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아까 저게 그 미리 사전에 기업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요 해당하는 내용을 현장 분석을 하고 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진단표를 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습니다. 근데 진단표가 어디 있냐면 거기 NCS에 진단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예,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았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자가 진단 도구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통장 쪽을 제가 말씀 많이 했으니까 스마트 통장의 자가 진단 쪽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자가 진단표입니다. 저는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 정말로 기업하고 뭐 관계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관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 통신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제가 사전에 기업하고 협의를 할 때, 기업이 요청이 왔고 기업하고 협의를 할 때 이제 요 진단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 대상을 먼저 파악을 하고 대상한테 먼저 요것을 제가 주는 상황입니다. 출력해서 주고 체크를 해봐라. 체크를 해보고 현재 수준을 제가 파악을 해야 제가 전달을 직무사업에 어떤 수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제가 모두 이렇게 공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자가 진단도 있고 무슨된 자가 진단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NCS 홈페이지를 아마 각 교수님들께서 많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용하고 계신 것 중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무슨된 구축에 해당되는 걸 미리 자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까 제가 결과 보고서에 있는 그 수준 전하고 수중호를 제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 능력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그 어떤 것을 요 해당되는 자가 진단 도구에 맞춰서 여기 있는 것을 제가 개선 전업을 할 수 있을까 요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성과 지표에 대한 것은 아까 자가 진단에 해당되는 것을 참고를 하시갖고 이렇게 작성하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작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내용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특히 신규 교수님들 기준을 해보면 이 성과지표 항목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가 만족도 측정이 들어갈 텐데 그 만족도 측정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항목이 좀 더 개선됐다고 했을 때 아마 기업에서 만족도 측정이 전화가 오면 저희를 평가를 좀 잘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과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자가 진단을 하나 출력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훈련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자가 진단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과정상에 다 교수님들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상에 있는 것을 정성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여기 있는 성과지표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물론 여기 지금 많은 교수님이 참여하셨고 정말 출중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각 교수님들이 이제 이 성과지표나 또 이 작성한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경험치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특히 더 잘하고 더 좋은 방법 있는 교수님들은 어쨌든 참고만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내용을 이제 두 분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하나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게 뭐냐면 저희한테도 한 번씩 연락 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프는 여기 있는 한글에 있는 걸로 그대로 이용하시는 걸로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찍고 여기 있는 데이터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시면 찍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저희 협의회 이제 저희도 협의회 감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협의회 교수님들이 이거를 엑셀을 이으셨다가 엑셀에서 다시 그래프를 만들어 갖고 온다는 계신 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더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에도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NC에서 연관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신청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이제 교수님들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일정표를 보고 제가 먼저 요 내용도 아까 있는 능력 단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행 준거에 맞춰서 만들었고 여기 이제 갭 분수, 대사상 갭 분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먼저 아까 그 우리 NC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수준 진단표를 미리 출력을 하셨다가 기업에 체크하고 그다음에 교육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단 수준 진단을 받아보는 편인데, 요거 받아보고 난 뒤에 과정상에 다 교수님들이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성적인 부분하고 합쳐서 아까 최종적인 것은 그 이렇게 킬러버스 담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사전에 NCS와 관련해서 NCS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능력 단위를 다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랭구지 같은 경우에는 학습 모듈이 일단 지금 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또 NCS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NCS에 있는 자료도 일단 미리 제가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가서 일단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뒤에 또 두 분 그 교수님들이 또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일단 그 부분에서 보완하는 걸로 하고, NCS 연관돼서 최종 결과 보고서는 제가 이런 방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NCS 홈페이지 활용하는 방법하고, 저는 사실 NCS 이 홈페이지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폴리텍 강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일단 컨설팅 요청 받았을 때 강의도 좀 하는 편인데, 대부분이 다른 자료를 찾지는 않습니다. 이게 NCS 홈페이지 자료들하고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있었던 각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통계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생각보다 좋은 자료가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기업에다가 뭐 교육도 하고 일단 그 이 훈련에 도움을 주면 자료가 새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 예전에 봤던 NCS하고 지금 많이 보강이 됐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빅데이터 활용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빅데이터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빅데이터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빅데이터 활동에 가보시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빅데이터가 여기 경영회계 사무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NCS 관련 검색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활용 추세도 다 나와 있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분류별 채용이랑만 보면 여기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시 지금 경영회계 사무가 NCS 활용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직무로 생각할 때 직업 부분하고 직무 부분은 이제 두 개가 합쳐서 저희가 활용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직업 관련해서는 일단 그 경영회 사무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률 채용 해안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할 때 그 보통 경영자총협회나 상공회의소에서 월별로 지역별 동향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게 최신 자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NCS 관련 없는 부분들은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NCS 관련되는 자료는 현행 버전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는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산업엔 교수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는 게 위에 부분이 사실은 제 초기 모습인데,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 초기 모습입니다. 제가 그 뭐 4기하고 12기로 들어왔는데, 처음 4기로 들어갈 때는 정말 멋모르게 산업회계 교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순간이 아마 여기 있는 이제 모종을 심고 이제 막 트기 시작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제가 조금은 일단 텃밭이 좀 늘어났고 좀 풍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텃밭이 늘어나고 풍부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교수님, 우리 사무장님과 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인재 수행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협의회 가입을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기라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협의회 활동하고, 두 번째로는 사이트를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들이 다 잘 하실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래도 준비가 안 되신 분을 기준으로 해보면, 제가 이제 그 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 저희가 한글 사용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기관에 조금 더 전문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글 사용 능력을 조금 더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얼마만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한글을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워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에 있을 때는 한글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한글이 좀 훨씬 좋고 편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인력풀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력풀 등록에 대해서는 교수님들한테 그 산업인력공단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협의회 그리고 폴리텍 대학이나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그리고 각 인적자원위원회에 정말 저희가 인력풀을 등록을 해놓는 것이 교수님들이 나중에 아까 제 텃밭을 보셨겠지만 텃밭이 굉장히 번창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산업인력 교수 제가 제 경험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간단 말씀드리면 일학습병이 있을 수도 있고 NCS 개선 개발할 수도 있고 훈련 과정 개발할 수도 있고 심사가 많습니다. 고수운영 신기술 지역산업 맞춤형 자격심사 SOJT 기업활용 컨설팅 4차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각 그 협의회나 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우선 참여하실 때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발굴을 하고 현장 심사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발 보고서 작성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물론 당연히 할 수가 있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내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외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각 여기 있는 공단이나 지역 여기 폴리텍 대학이나 각 공동훈련센터에 있는 곳에 저희가 인력풀이 제공이 돼야 되면 이제 제공이 돼야 시작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그 공단이나 이런 경우에 사전에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받고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NCS 기업 컨설팅이 큰 사업 중에 한 가지니까 책임 컨설턴트라든지 일반 컨설턴트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은 기업 전문가로 또 참여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서 작성하는 내용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컨설팅을 했을 때 제가 뭐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학습 병행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직무 추가입니다. 직무 최화에 대한 현장 실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NCS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직무 추가에 대했던 일학습 관련해서 직무 추가에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일학습할 때 현장 심사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표는 기업 정보와 관련해서 제가 기업 정보는 다 삭제하고 샘플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학습 현장 그 심사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것은 일학습 중에서도 레벨 6입니다. 레벨 6가 고속력 마이스터 훈련 과정입니다. 요것도 제가 경남에서는 좀 고속력 마이스터 훈련 과정을 많이 심사를 했는데 지금 스마트 공장 과정이라든지 IT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한국기술교육대학하고 연관돼서 많이 지금 참여하신 14기 교수님들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속력 마이스터 과정의 현장 심사 체크리스트고 제가 일학습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것은 일학습에 해당되는 이제 그 심사표입니다. 심사표니까 한번 보시고 요게 가장지가 기본입니다. 아까 고속력하고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의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비용을 받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레벨 5의 디지털 디자인을 간 사항이고 요거 하기 위해서 꼭 제가 교수님들한테 그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일단 NCS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왜 그러냐면 NCS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 해당되는 거 보시면 제가 심사할 때 여기 보시면 장비하고 도구가 있습니다. 이 장비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장비 도구를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심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요 훈련 기준입니다. 훈련 기준이 여기 보시면 뭐 디지털 디자인이니까 교육 기준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두 가지는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것을 출력해 가기도 하고, 예,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다운받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 계실 겁니다. PDM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CQN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교육훈련 직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직종인 것은 요거 하나 먼저 다운받아 가시고요.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고 계시고, 요거 하나는, 또 하나는 요거 해당에 다른 NCS 능력 단위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여기에 있는 요 훈련 기준에서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면 시설 훈련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훈련 장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NCS에 있는 능력 단위에 보시면 훈련 시설 장비가 나오니까 그 두 개를 출력을 하셔서 현장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 평가 초점 맞추실 때 대부분이 시설 장비 기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기술 훈련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신기술 훈련 과정은 포맷이 조금은 틀립니다. 조금은 틀리는데 요거 역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공단에서 미리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면 이거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작성하고 훈련 장소를 기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신기술을 여기 지원을 하면서 오다를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경우도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 준비를 좀 잘해 나가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희하고 일이 좀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에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 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곳인데, 예, 여기는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레벨 5에 제가 갔다 온 상황이고, 이거는 저희 직접 해당되는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을 이렇게 왼쪽만 오고 오른쪽에 결과표는 작성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가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인지 이 양식은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받고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당 기관에 있는 기업에 가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D 담당이나 기업 현장에서 사인을 받고 저 역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고, 이제 저도 하고 난 뒤에 제가 해당되는 비용을 받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컨설팅을 한번 보시면, 컨설팅은 보고서가 조금은 틀립니다. 모니터링 보고서하고, 그래서 보시면 컨설팅 보고서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료 코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연락이 좀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설팅 수행 결과 보고서입니다. 컨설팅 수행 결과 보고서가 기업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보통 저희한테 요청 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컨설팅 할 때 내부 평가를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 평가할 때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CQNet에 가셔갖고 아까 저게 과정형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학습 있는 공개 문제하고 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하고 미리 문제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일단 여기 보시면 감독관 지원을 한 겁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이게 병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기는 한데 최소의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일단 지원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총 여기는 5명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평가를 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시험을 지금 내부 평가를 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갈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요거 아까 저기 있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들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맞춤 심사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수님들한테 앞으로 직종별로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 산업 맞추는 어떤 개발 이 심사표는 좀 틀립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양식으로 제가 받으셨을 때 제가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력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각 심사위원들 확인을 받고 회계사님들하고 다 포함해서 확인을 받고 제가 제출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안전 컨설팅 보고서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래 했을 거고, 현재 공단에서도 신기술 20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신기술이 들어오면 아마 직종별 단가가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이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결과 보고서나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제가 삭제한다고 했지만 기업 정보가 들어가실지 몰라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기업하고 관련했을 때 기업 정보에 다루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간단하게 제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스마트 공장을 할 때 정보통신 분야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재료 분야 용접도 하고 그다음에 기계 가공, 항공기 부품 조립, 전기전자, 모든 분야는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퇴직자 기준을 해보면 제가 정보통신 쪽이지만 저는 정보통신 쪽은 스마트 공장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제조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데 제조 분야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스마트 공장의 어떤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경영 지도사분도 계실 것 같고 다 하실 텐데 HRD에 해당된 교수님들도 꽤나 저희랑 같이 많이 스마트 공장에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공정예술이 많다는데 저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 기업들이 너무나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여기 보시면 IT하고 OT의 만남입니다. IT는 이제 정보통신 쪽이고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공장에 있는 이것을 저희가 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저희 생산 공정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OT 부분이 아까 제가 사실은 OT에다가 저는 가면 CT를 얘기하는데 이제 통신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T라 표현을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서는 IT하고 OT 만나볼 스마트 공장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품이 붙으면서 일단 스마트 공장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게 잠시 보여드렸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스마트 공장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 스마트 공장도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가능하시면 여기 일단 회원 정보를 가입을 하시고 일풀에 가입하시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자료실이라든지 공지사항을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정보를 보시면 이건 제 정보니까 제가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보하고 이게 제가 정보가 신청됐던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정보가 신청된 부분도 있고 전문 분야, 학력상, 기타 등등을 다 외우면서 이게 일정 부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시기가 오면 일단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고 우선적인 부분들은 혹시나 이제 스마트 공장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고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아까 저게 인력풀 중에서 여기 있는 스마트 공장에 해당되는 인력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가입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이게 텃밭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마트 공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NCS하고 두 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는 오히려 NCS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훨씬 더 풍부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부분들은 지금 장시간 다 교수님들이 아마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사항이나 부분들은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나중에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교수님들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의 채팅에는 거의 해소가 된 것 같고요.
혹시 한두 분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마이크 열고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현명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예, 강사회 교수님은 상당히 전문가시고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전문가신데 그 정도 사업을 하면은 올해 경우에 지금 12월입니다만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대면이면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 수입을 지금 이게 그냥 억 단위만 말씀하세요. 그래도 거기까지 마시고 수입은 말씀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됐고요.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한 분. 없으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진성 교수님. 예. 네.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각 인력풀에 개인적으로 등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특히. 그래서 협의회에 가입을 하시고 협의회 교수님들끼리 인증 네트워크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마다 다 가입을 하시고 그 퇴직 기준을 해보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아침에 출근을 하면 문서를 보고 메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퇴직을 하시고 나면 메일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단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협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협의회나 이런 그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의사시하면서 가시면 제 생각할 때 빠르게 특히 14기 교수님들은 이번에 정말 진입이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빠르게 진입될 것 같고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질문사항 이거를 받고요. 첫 시간에 약 2시간에 거쳐서 정말 그 우리 교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그 NCS 쪽에 또 일학습 병행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참 좋은 내용을 해주신 우리 강사회 사무국장님, 부산협의회 사무국장님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제스처라도 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한 그 방금 그 우리 국장님께서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마 채팅을 보니까 내용이 잘 이해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러신 분이 있고 또 바쁘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시간에 해소될 문제가 절대 아니고 더 크게 얘기해서 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는 것만 우선 아시고 방금 말씀처럼 각 지부지사의 협의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공단의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사업이 대한민국에 무궁무진하게 많고 해외에도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끼리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개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장 협의회의 장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14기 신입 교수님한테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취지를 잘 아시고요. 제가 안내 말씀 한두 가지 드리고 싶은 건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경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밴드하고 카페에다가 이걸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다른 분 또 이거 강사회 교수님께 연락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이걸 이제 같이 교수님하고 협조 받아가지고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료증이 우리가 그 해마다 월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수료증을 발행을 하는데 최근에는 잠시 그냥 리스트만 해가지고 숙련원에 제출을 했어요. 수료증이 왜 필요하냐면 연말에 교수님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역량 활동에 대해서 숙련원에서 저걸 취합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교육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료증을 갖다가 제출을 하면은 하나의 그 건수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하면 모바일 수료증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그 국장님이 잘 만들고 계시니까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전부 다 출력을 해서 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좀 번거롭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연락을 해주시면 전해드리겠다. 그 말씀. 자,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볼 때 너무 쉬는 시간보다 잠깐 필요하시면 그때 휴식을 취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잔 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그 현재 약 55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55분에 들어와 계신데 물론 그 해당 그 관계자도 있지만 또 저 리스트를 보니까 다시 재위촉되신 분도 한 대여섯 분 계시고 나머지 이제 처음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명장님도 계시고 기술사 기능장 또 다른 컨설팅 업체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누가 앞에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라는 이런 그 생소한 데에 다시 위촉되다 보면 자 이건 뭐를 해야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 강사께서 포괄적인 산업현장 교수가 되면 이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는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2시간 남은 거는 지원 사업 우리가 교수 위촉되면은 공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우리 강문수 국장님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할 정도만 하셔야지 이걸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그 경기협의회의 교육국장이 줍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국장이면서 우리가 부총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교육국장님이신 디자인 1호 대한민국 디자인 1호 박사 강문수 그 디자인 국장님께 경기협회 국장님께서 기술 분야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우리 할 때 지원 사업 할 때 기술 분야가 있고 HRD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 기업하고 학교 기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내 받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강문수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스처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할까요? 예, 하시죠. 예. 예. 화면 공유됐습니까? 바탕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입니까, 총장님? 예. 네, 진행하시고. 방금 보입니다. 소개받은 비디오, 오디오. 예. 경기협의회 교육국장 맡고 있는 강문수입니다. 저는 디자인 분야이고요. 디자인 6기에서 지난해 그 재위촉돼서 지금 13기에 다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계속 축하드린다 말씀을 여러 번 듣고 계신데 뭐 역시 저도 간단히 14기 신규 위촉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간략하게 설명드릴 부분은요. 앞서 그 사무총장님께서 뭐 간략하게 안내 주셨지만 현장 교수 자격으로서 그 공단의 지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업 중에 기술 분야에 관한 사업 신청서부터 성과 보고서 작성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제가 그 부분 두 번째 강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는 그 소개하신 이태덕 총장님께서 그 다음 연결해서 해 주실 겁니다. 요 폴더에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 정도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개괄 설명이 있고 신청서 작성 부분이 있고 성과 보고서 작성 부분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도 그 재침작이긴 하겠지만 신규 위촉되신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재 나요 이치가 어딘지에서부터 제가 간략히 좀 짚어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강사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NCS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14기 위촉되신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라도 여기에 NCS의 그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들어가면 내가 위촉받은 분야와 일치도가 되는 이 분류 코드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08의 문화예술 디자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부분에 들어가면 순서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08에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분류를 이렇게 되게 약칭해서 칭합니다. 대중소세라고. 대분류. 위에서 보신 게 대분류죠, 이게. 대분류고, 그 다음 단계가 중분류, 디자인. 그 다음 단계가 소분류. 소분류 안에서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디자인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는 나의 전공 분야가 어디냐라고 코드로 얘기했을 때, 저는 디자인 분류로 대중소세를 말씀드리면 08, 02, 01, 0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NCS 기반으로 나의 이치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전공 분야가 대중소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선 현장 교수 지원 사업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 이렇게 되면 사업이 언제쯤 되냐 뭐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원되는 진행이 되는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까지 지나온 바에 의하면 대략 신년 3월쯤이면 사업 신청해라 그런 시기가 도래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정은 그때그때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정 사업 일정 되는 시기가 나오니까 그 일정은 민감하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나의 이치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공단이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교수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 사업을 들어갈 기업이나 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야로 볼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현장 교수가 나죠. 내가 공단을 연계해서 기업이나 기관을 지원을 들어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다시 표현하면 공단이라고 하는 주체는 모든 이 것들을 마이스터넷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털 사이트하고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서 강의하신 그 내용에서도 여러 홈페이지들을 가고 이제 친해지셔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우선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스터넷 하는 이 홈페이지하고 굉장히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처음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회원 가입하는 건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이스터넷하고 나하고 기업이나 기관하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 사업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첫 번째 그 지원처 발굴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원 기업, 지원 기관 이렇게 하면은 편중된 설명이니까 늘 지원처라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는 기업이거나 기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오프라인으로 하시되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고 제출하는 것은 역시 마이스터넷이라는 포털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강 교수님, 예. 강 교수님 잠깐만요. 그 녹화 한 번만 잘랐다가 다시 해주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강사한테 자꾸만 시키면 강사가 죄송합니다. 이 비디오가 아닌데 잠깐만요.